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1일 밤 시간인데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 약속도 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이제 12월 23일 0시니까 사실상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5명 이상의 외부 활동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 계속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회활동 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지만은 일단 코로나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외 활동 이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준용이, 여러분들 대통령 아들 잘 아시죠? 예, 과거 이 특혜 취업 의혹을 낳았던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문준용이고, 그 다음에 이용우 차관, 과연 이번에는 차관인데 법무실장 그만두고 차관 임명되기 직전에 11월 초에 서초경찰서에서 음주 폭행건이 있었는데 내사 종결한 것이 지금 일파만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죠. 이분도 이런저런 많은 지금 소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 국내외 비판이 계속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용 씨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금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리고 있는데, 이 전시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 지원을 받았다. 이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에서 받았는데요. 이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좀 비판적인 보도들이 나가고 있죠. 저도 비판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을 페북에 내놨는데, 해명 페북 내용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야단칠 때 참 멋멋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준용이도 이게 대통령 아들의 교양과 인품과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설령 가지고 없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아들 아니겠어요? 그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른이잖아요.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더군다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참 페북을 보면 건방지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언론에 나왔으면 본인이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로는 겸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당당하다. 아니, 서울시에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뽑았는데 뭘 국민 여러분들 언론에서 나를 비판하고 있느냐, 나 이해가 못 간다. 떳떳하다. 단돈 1원 하나 엉뚱하게 쓰지 않고 있고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고 있다. 아주 당당합니다. 설령 당당하더라도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정 이 정치인의 자제를 갖다가 무슨 객관적인 아니면 이 팩트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비판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방송에서도 다른 건 제가 비판하지 않았어요. 뭔만 비판했느냐, 그래도 명색이 현직 대통령 아들인데 돈 1,400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설령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피해로 입은 다른 문화예술인이 받도록 기회를 줬어야지, 그것을 대통령의 아들이 받는다? 그러면 문준용이 대통령 아들이 신청한다는 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엄마가 몰랐을까요? 자제시켰어야죠. 야, 너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 아들인데 네가 그거 받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못 받는 거 아니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론에서 비판도 나오고, 내 이런 거 가지고 비판받는 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신청하지 마. 이게 정상적인 부모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이거 돈 1,400만 원 없다고 무슨 예술활동에 그렇게 지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려운 예술가들의 경우는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준용 자기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그거 1,400만 원 안 받았다고 지장이 있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알고 보니까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또 3천만 원짜리 또 지원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이 빠지고, 본인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예술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판을 했어요.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왜 돈을 받았냐, 이 함량도 부족한데 받았냐, 저는 그런 거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문화예술도 모르거니와 문준용의 이런 문화예술 실력도 몰라요. 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문화예술 실력도 아직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능 유무에 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 객관성 있는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가 실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희종 씨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해명을 내놓을 때는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되, 국민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통령의 아들인 제가 받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1,400만 원, 말하자면 서울시에 반납해서 다른 문화예술인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페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디다 대고 국민한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가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되는 돈이다.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멈춰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그리고 이번 지원금은 처음부터 사용규칙을 지키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저를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아무리 지금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다. 이렇게까지 시구 건방져요. 이거 흔히 우리 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자식이 잘못됐으면 이 부모가 누군가 참 이 가정교육 잘못됐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골랐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 국민들한테 내놓을 페북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자기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 그러니까 돈도 한 푼 헛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능력 있고 훌륭하고 돈도 하나도 헛쓰지 않고 취지에 맞게 다 썼다, 좋아요. 그러나 저렇게 파렴치한 표현들, 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착각하는 겁니까? 예. 정말 이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참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부디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문희종 씨 세대는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세대예요. 아직도 한 100살 가까이 더 살 수 있는 세대인데, 영원한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고 항상 대통령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아들로 남아달라. 그리고 커달라. 성장해달라. 그래서 건강한 상식 플러스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 범절 잊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문희종이한테 3천만 원을 지원한 파라다이스 재단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것이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무려 12명이나 되고 올 1월 달에 실시했고 1차 서류 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서 10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 경위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17일부터 금산결에서 전시 중인 이 작품이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도. 그래서 거기 10명들 이름까지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쇼케이스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 자격은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은 최초의 작품을 하는 것이고, 심사위원은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에서 왔다. 그리고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10개 팀 대부분이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 전락원 파라다이스 그룹 창업주가 89년도에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았는데요. 문제는 굳이 지적을 하다 본다면, 이렇게 민간 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또 다른 서울시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은 학자가 말이죠, 똑같은 논문을 A라는 학술지에도 내고 B라는 학술지에도 냈을 때 비판의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비판의 소지가 있죠. 과거에 장관으로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 그런 학자 출신 장관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논문을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내가지고 A라는 께서도 논문 게재비를 받고
B라는 곳에서도 논문 게재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도 그래도 대통령 부부가 틀림없이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았으면은 야, 한 군데만 해. 오전하는 돈은 내가 줄게. 연간 대통령 재산 증가일 보면 대부분이 다 저금으로 나오잖아요. 봉급 쓸 데가 없어요. 대통령 되면. 봉급 쓸 데가 어디가 그렇게 큰 돈 쓰겠어요. 대통령 하는 행사가 하는 일은 거의 다 공적 활동인데 공적 활동에는 전부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대통령 연간 하면 한 1억에서 한 2억씩 저축이 될 텐데, 예. 그러면 거기서 돈 1,400만 원하고 3천만 원 준들 무슨 지장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비판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문준용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착각하고 있다. 예. 나를 제대로 골랐다. 이런 거에서 참 건방지기 짝이 없다는 측면을 비판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인 입장에서 겸손성이 없는 거, 예의 범절에 부족한 거, 그리고 그런 아들에 대해서 자제시키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망, 인품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용구 참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요. 예. 지금 이용구 차관이 술 먹고서 만취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이 기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사하는 것도 이 추위에 밤이나 낮이나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택시 승객도 줄을 거 아니에요? 이 기사분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비판의 기사가 나오면 바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제대로 조사받겠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진정 어린 이 송구스러움을 우리 국민에게 표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절차라고 봐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야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 이것을 입장문을 낼 겁니까? 아니, 법무부 출입기자들이 없나요? 법무부 출입기자들 앞에서 송구스럽다는 얼굴로,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감정으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가야죠. 발표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이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 즉 일종의 보도문이잖아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퇴근 시간 지나서 6시 35분에 오늘 저녁에,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CCTV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진정 어린 국민에 대한 사과의 표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특가법 적용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이 서초경찰서에서 다 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초경찰서에서 불렀는데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어요. 기사분만 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세상이 됐냐 이거예요. 조사받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조사받지도 않고 또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했어요. 피해자만 조사하고. 그리고 내사 종결해가지고 특가법 해당이 안 된다. 과거 판례를 봤다. 아니, 법에 분명하게 운전 중,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람을 내려놓고 운전을 가야 되잖아요.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한 경우에도 또 운전 중으로 본다. 이것이 특가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전해철 의원이 만든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특가법에 해당되는 건데 판례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잘 모르면 검찰에 지휘를 요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입건해놓고. 근데 입건도 안 하고 내사 종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술술술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거 틀림없이 서초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언론에 제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용구 차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저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러지 않아도 추미애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잠이 안 올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차관마저도 똑같아요.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거 봐라. 이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제 수사권을 남용하겠느냐.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수사 종결권을 다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김웅 또 이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법조문도 못 읽는 조직이니까 수사권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법조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년도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런 경찰을 두고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서 실세 법무차관 임명 직전에 기사를 폭행한 거 이거 덮은 경찰 해가지고 이 차관 폭행 덮기 그야말로 앞으로 권력자가 무고한 시민을 때릴 때 신문의 권력자가 무고한 시민을 때려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에 정말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지금 칼럼이 나오고 있어요. 사설이. 또 하나 변창흠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창흠이도 국토장관 내정단인데요. 이거 조국 제2의 조국 같아요. 변창흠이 장녀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잘 들어가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때 합격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면접 본 애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도 합격했다. 개나 소나 붙은 것 같은 기분이다. 자, 그래서 자기 동료 합격한 사람들이 다 개나 소예요. 이런 아이를 이거 뭐 더 이상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이 활동한 것을 2007년도 특목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특목고 들어가는데 또 한 줄 쓰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들어가려고 이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연수 받은 거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은 학교장 추천과 면접만으로 선발됐는데 그 당시에 학교장 추천 그리고 면접할 때 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또 봐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아갖고 북미나 유럽 등지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변창흠 장관 후보자 자녀가 이때 스위스를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2007년 5월 4일 날이에요. 개나 소나 다 붙었다. 이게 아빠 자주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봉사 활동을 한 게 있는데 그때 환경정의 시민연재 여기에서 이 봉사 활동을 한 거 있는데 이때는 마침 이 변창흠 후보자가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환경정의 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으로 퇴직했을 때하고 딱 겹쳐요. 이거는 조국 아들, 딸들이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하면서 이 관련 연구소 이 교수로 관련 연구소를 책임받고 있으면서 발부해줬던 인턴증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 비하 발언도 있잖아요. 구역 사고 김모근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많은 비하 발언들, 막말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말 및 사유재산권 부정 논란 구역 스크린 도어 사고 피해자 김모 씨와 관련해서 걔가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나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짚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인의 일감을 몰아주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친분이 깊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다수의 연구 용약을 수익하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문과 제자들 특혜 채용도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9명 중에 5명이 전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종대 제자를 채용한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다른 사람들이 보통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4,500여만 원을 집행했어요. 연간.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 부모 찬스도 의혹이 있어요.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있어요. 2006년도 서초구 방배도에 있는 아파트 매입할 때 가격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어요. 또 불성실 근무 태만 의혹도 있어요. 사장 재임 당시 경남 진주본사에서 월 평균 7.4일밖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장녀가 미국 예일대를 다니는 것 같아요. 다녔는데 장녀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허윈턴 경력이 제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의혹이. 왜 그러냐면요. 이 인턴을 한 데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잉카 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모집 공고에는 잉카 문명전을 준비하는 인턴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자격이 학사학위 이상이에요. 대학을 졸업해야만 다녀요. 근데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 때 들어가가지고 이 인턴에서 예일대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알아보니까 이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 인턴으로 일했다는 기록은 전산 시스템에 없는 상황이다. 인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은 할 수 없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교구정리나 환경미화 같은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명문대 예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턴 스펙은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친여운동권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 SH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25건 공급 계약을 맡겨가지고 특혜 논란까지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충성심을 높이 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청와대가 여당이 시키는 대로 부동산 정책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 문제점이 있어요. 예. 이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들 문준용,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용구 차관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변창하면 참 뻔뻔스럽다. 예,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은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대북전단 살포법에 따른 미국과 일본, 영국과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의 충돌 국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